안녕하세요. 문닭의 신봤다. 우리 내가 온 다음에 인사해. 우리 정 PD님을 소개합니다. 선글라스를 이렇게 멋있게 끼셨지만 왠지 지하철에서 지팡이 들고 이렇게 이게 돈이라. 그 소리 할줄 알았다. 오늘 이게 하는 게 뭐죠, 선생님? 뭘 하기로 했죠, 우리가? 박사님, 문박사. 박사님. 문닭. 문닭 선생님. 뭐 하기로 했죠? 박사님. 네, 오늘은 화재, 장안의 화재, 자폐아의 스토리를 다룬 그 거꾸로 읽어도 바로 읽어도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너무 이제 화제이다 보니 우리가 그 화제를 늘 빗나가서 그 주변에 우영우 아빠 그 케어기버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어로 케어기버가 어떻게 되죠? 모르겠네요. 저도 잘 나이가 보호자죠, 뭐 일반적으로. 그래 보호자 맞죠? 예. 그래서 그 우영우 아빠의 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영우 아빠의 그 스토리를 보다 보니 마라톤이라는 가장 그 한국에서 대히트를 자폐 스토리로 큰 히트를 쳤던 2005년 이야기, 이 이미숙 배우님께서 어머니를 연기하셨고 조승우 배우께서 이 자폐아 연기를 너무나 실감나게 잘 해서 크게 화제가 됐던, 그리고 대히트를 쳤던 그 영화를 가지고 우리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영화를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머니 입장도 있고요.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마라톤 영화 보면은 그 동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도 동생이, 있고 아빠도 있고. 네, 아빠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 다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죠.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머니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가족들에 대한 그 각각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2005년도에 이 영화를 조승우 배우한테 홀딱 반해서 네. 극장에서도 몇 번 보고 비디오로 나왔을 때 비디오로도 몇 번 보고. 아, 그래요?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영화 굉장히 심취를 해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자폐 있으신 분이 계셔서 특히나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 공부를 할 때 인턴 생활로 이 자폐아 어린이들 그 2살 반부터 제가 제일 어린 환자가 1살 반에서 2살 반, 그 친구부터 많게는 18살 때까지 이제 그 미성년자 그 자폐아 친구들하고 일을 했었는데요. 집으로 직접 가서 이제 하는 일이었는데. 미성년자라고요? 몇 살요? 그러니까 제 환자들이 그 당시에 제일 어린 친구가 1년 반,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컸던 친구가 17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18살, 19살 됐겠죠. 사람들 동시에 케어하는 건 아니죠? 동시에는 안 하고, 미국에서는 자폐 진단을 받으면 바로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그때 ABA 테라피스트라고 해서 Applied Behavior Analysis,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응용 행동 분석가. 아, 그래요? 예, 응용 행동, 분석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 자폐를 가진 친구들이 이런 특이한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그 우영우에도 잠깐 나왔지만 블럭을, 그 조그만 영우가 블럭을 계속 이렇게 세워놓는 게 나오죠. 일렬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주는 거죠.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보호자분들,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행동 분석이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집에서 행동을 하고 이게 효과가 그렇죠. 있고 뭐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하는지 이런 걸 또 정보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마라톤 영화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그럼요. 그거를 할 때, 와,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봤던 이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이 엄마가 이 모든 정성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마라톤 선수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마라톤 이 조승우 씨가 맡은 역할이 나이가 성인이잖아요. 20살이 넘고 그래서 맥주 마시는 장면도 나오고 이 코치 선생님하고 네네. 성인이 돼서 이제 엄마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어린 친구들 성인 미성년자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 엄마들이나 아니면은 그 할아버지들을 이제 할머니 많이 봤다 실제로. 예. 그때 이게 그 미국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많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예. 그러면 일단은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조금 처음부터 조금씩 하면서 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때 이제 좀 얘기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박사님이 처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이제 그 첫 장면에 보면은 이제 버스를 지금 타고 우리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오고 뭐 야생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게 어디 책에 있는 문구를 지금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 컨텐츠로 보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고 동물의 왕국의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나레이션. 계속해서 이제 따라하는데 맞아요. 실제로 정확히 이렇습니다. 제가 봤던 이제 그 자폐 아동들은 이제 그 같은 장면을 이제 계속 돌려서 이제 계속 보고 말투와 톤도 똑같이 이렇게 조승우 이 배우가 하는 것처럼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야생의 동물은 뭐 이렇게 쫓아하지 않습니까? 나레이션 하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이제 이 친구들이 그렇게 똑같은 하이톤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이 마르니 물을 먹고 싶니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그 만화 영화의 그 한 소절을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자폐아가. 근데 이거 이제 이 마라톤의 주인공도 그렇고 우영우 그 변호사, 이분은 변호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스퍼거 신드롬이라고 이제 지금은 그 병명이 사라져서 더 이상 쓰지 않고 지금은 자폐, 그러니까 어티스틱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근데 자폐 스펙트럼이 뭡니까? 이게 와이드하고 넓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예,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 장애로 들어가는데 그 범위가 이제 넓으니까 아주 중증, 중증 자폐아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이 커뮤니케이션도 힘들고 이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남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이제 그 의사소통 자체가 이제 힘들고 이제 이런 굉장히 중증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쪽 끝으로 가면 이제 우영우 변호사처럼 굉장히 지능이 높고 게다가 이제 언어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서 사회생활이 가능한 이제 이런 분들을 에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마라톤에 있는 이 주인공도 사실은 에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폐가 중증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굉장히 약한, 하지만 굉장히 아무리 약하더라도 이렇게 얼룩말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좋아해가지고 여자가 얼룩말 그 치마 입은 거 가서 막 만지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알겠습니다. 일단 증상을 자꾸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증상에 대해서 말을 그러니까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멘트 이런 거는 따라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하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근데 여기 또 내용 보면은 이제 초원에서 뭐 사실 내용이 조금 더 함축적이잖아요. 함의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뭐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죠? 뭐 아무튼 그렇죠. 여기 첫 대사가 나오잖아요. 어미 말이 나옵니다. 이제 새끼에게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초원군의 그 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실 이 마라톤은 조승우 배우가 연기를 너무 이렇게 잘해서 화제가 됐지만 실은 이렇게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야생에 살아남는 법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또 초점이 많이 나오는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전체적으로는 그러게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조성우를 계속 이렇게 키우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는 자는 과정.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나오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니까 처음에 그냥 이게 함축적으로 딱 이렇게 내용이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참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이 그 이게 손 접촉을 하면서 이게 물이고 바람이고 이런 거를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원래 자폐 아이들은 잘 그런 걸 잘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잘 모른다기보다는 사실 자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과 이 신경 전문의 심리학자 뭐 자폐가 왜 생기는지 또 밝혀진 게 그게 명확한 게 없죠. 어떻게 하면 자폐가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폐가 왜 생기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아직까지 없죠. 계속되는 가설들일 뿐이죠. 아마 이래서 그럴 것이다. 이래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봤더니 이게 더 높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만이지 100%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폐를 고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인턴 생활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그런 응용 행동 분석 전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것이 그나마 이제 자폐의 행동에 조금 교정이 되는 그런 정도지. 완전히 아무것도 치유하거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치유가 이게 참 사람마다 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고 환자마다 다르고 이게 너무나 이게 스펙트럼이 광범위해서 뭐라고 탁 잘라서 이거를 뭐 고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낫는다 이런 단어 자체가 장애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고 증상이 완화되거나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받음으로써 정상인들과 생활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한 거는 이제 빗물, 터치하고 이게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지고 있는 게 장애 친구들이 이 오티스틱 자폐를 가진 친구들이 빛에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이 터치에 굉장히 민감해서 원래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커피숍 들어가면 그냥 음악 소리 들리고 그냥 사람들 말하나 보다 그냥 이러고 이제 우리는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폐를 가진 이제 이런 이제 친구들을 보면 커피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커피를 만드는 소리, 음악 지지직거리는 소리, 뭐 사람들 말소리, 이렇게 막 책 넘기는 소리, 뭐 이 커피 이렇게 들이키는 소리, 뭐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괴로워서 막 이렇게 이제 괴로울 때 하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들이 뭐 쟤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감각도 굉장히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옷도 이렇게 뭐 굉장히 민감한 알러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눈도 굉장히 이런 빛 같은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그런 민감한 그런 감각들을 엄마가 알려주는 거고,
스피치 테라피스트라고요. 미국에서 그 이제 장애 이렇게 자폐 아동이 학교를 가면 선생님 3명이 이제 거의 대부분 계시더라고요. 저가 이제 인턴 할 때 학교에도 따라가고 이제 유치원도 따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 유치원, 일반 학교를 이제 가더라고요. 제가 일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선생님 앞에 한 분 계시고 얘 전담으로 이제 특수 선생님 한 명 바로 옆에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스피치 테라피스트라고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 같은 경우는 이미숙이 이제 엄마 역할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스피치 테라피스트로서 아이에게 언어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목 이렇게 대서 이제 그 발성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예, 그리고 톤도. 그 장면이 나오죠. 목에 뭐 하는 거 나오나? 그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제 손으로 이렇게 써주죠. 여기다가 엄마가 뭐 10,000원에서 뭐 6,000원 빼면 4,000원 뭐 이렇게 숫자를 써주는 장면이랑 뭐 이렇게 바람 뭐 이렇게 써주는 장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엄마가 이제 그런 많은 일을 하죠. 좀 요약을 해보자면 뭐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폐한 친구들은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 감각이 뭐다라는 걸 좀 사전에 뭐라고 교육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제가 설명충이다 보니 이렇게 방대하게 설명했는데 이제 그 PD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엄마는 스피치 때라 그 장면은 엄마가 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거는 바람이다. 아, 그래요? 이거는 물이다. 이제 이렇게 단어를 알려준 거예요. 단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아.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 굉장히 그 장면은 그냥 말을 가르쳐 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굴 표정을 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 예, 이거 엄마가 병원에 있으면 초원이는 슬플까 기쁠까 이게 뭐 처음에 행복할까 나오네. 이렇게 화가 날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영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영우 변호사 제일 첫 장면에서 예, 아빠가 옷을 사줬잖아요. 첫 출근하는 날이라고. 그랬을 때 아빠 이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이제 그래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 아이가 이 환자분이 이거를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폐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설명충.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도 물어보면 또 연결이 될 것 같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어보기가 겁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짧게 줄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